네, 딜사이테스 다녀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조금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간밤에 뉴욕 어떻게 살펴보셨을까요? 쉴 자리에서 쉴 명분을 찾는 거였죠. 최근 들어서 쉼 없이 달려왔던 미국 시장, 특히 M7 기업들이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차익 매물까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최인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미국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수익 냈다, 차익 실현하자, 요 차익 매물이 증가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 연착륙의 근거로 세웠던 고용의 안정성 이 부분이 다소 훼손되는 모습이었어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결국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다시 고용 시장이 조금씩 냉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으로 해서 결국에는 M7 기술주들이 여전히 소폭 조정받았거든요. 하지만 미국 시장 역시도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이 유동성이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M7주들이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기술적인 조정,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1월 20일까지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전일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숨고르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나름대로 선방한 모습이고 IT 소프트웨어라든가 미디어, 특히 수소차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헬스케어, 비철금속, 방산기계 이쪽들이 자기 매물이 증가되는 모습이었고 일단 M7이 쉬어갔지만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서 워너브라더스가 급등 나왔고 그다음에 메트라이프도 역시도 강세를 보였어요. 아울러서 루시드라든가 브로드컴, ARM이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강세를 보였고 수소차 섹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온 모습이고 반면에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어도비 시스템이 결국에 이틀 동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어요. 그리고 솔라 엣지라든가 노던 코퍼레이션, CV 헬스케어, 퓨얼셀 에너지, 블록 이쪽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도였거든요. 그러면서 ETF 시장을 보더라도 상승보다는 하락 주종이 많았던 그런 것을 봤을 때 투자 심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관망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면 인공지능 삼형제, 클라우드 보안까지 같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 우리의 판단 저버리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지금 비트코인 소폭 하락했지만 가상화폐가 강세를 보였고 통신 섹터들이 나름 강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대마라든가 비철금속, 헬스케어, 자율주행, 우주 섹터들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M7 기술주들에서 보면 장중에 신고가 행진을 계속했지만 결국에 차익 매물 증가를 해서 하락 마감한 것들이 많았죠. 알파벳 A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ARM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들은 나름대로 강세 기조를 유지한 것은 좋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직전 고점 때 이제 155불 때 돌파를 시도할지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워너브로스 이쪽이 약 15%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워낙 낙폭과대인 그러한 국면을 보면 결국에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역시도 전반적으로 약 12달러 70센트를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16달러 부근까지는 반등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미국 시장은 M7뿐만 아니라 중소형 섹터들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더라도 이제 원자재 쪽도 보더라도 이제 금이 모처럼 좀 낙폭이 크게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10만 달러가 이제 깨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99,980달러로 움직였는데 당분간 비트코인은 지난 12월 초죠. 박스권 저가 막 91,390
8달러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103,990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도 91,000달러에서 104,000달러 요 박스권으로만 움직인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원자재 쪽을 본다면 원자재 쪽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이제 반영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구리 역시도 지금 곧 상승 후에 조정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알루미늄 역시도 하락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원자재 쪽들은 경기 둔화를 선 반영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고 여전히 이제 계절적으로 원자재 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천연가스라고 말씀드렸죠. 천연가스 역시 3% 이상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자재 쪽에서는 계절적인 수요 그리고 M7 쪽에서는 순환매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고 특히 M7들이 최근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중소형주들의 주가 급등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 종목 장세는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숨고르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중국 증시 어제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끝이 났는데요. 무언가 세부적인 내용은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거시적인 부양책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 다 올랐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중국이 어제 움직였던 부분은 이제 중앙경제공작회 세부적인 디테일이 나왔어요. 소비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 부분 때문에 부동산 쪽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 이슈는 매년 4월 양해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뭐 중국 증시는 하루하루 지수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결국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3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의 빌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것으로 해서 뭐 숨고르기는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내년 4월까지는 여전히 박스권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네.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장 흐름은 좀 약간 주말에 있을 탄핵 관련한, 재탄핵 관련한 표결 이슈에 불안감이 작용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담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좀 보이게 될까요? 어제는 지수 상승의 1등 공신은 우리 최인 앵커님하고 도훈 앵커님이었어요. 국내 주식을 좀 산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도 또 두 분의 앵커님이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 지수는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네. 많이 올랐다고 매도하면 오늘 지수는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제 이제 지수가 상승했던 부분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앞두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훈풍이 나왔죠. CPI가 기대치 부합하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증안기금의 매수 유입이 기대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관들, 특히 어제는 연기금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탄핵 불확실성에 대한 조기 해소, 요 부분까지 반영됐는데,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장중에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결국에 상승했던 부분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현선물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국내 경제 지표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나와 있고, 그다음에 모든 미디어, 특히 유튜브에서는 제2의 IMF보다 더 심각한 것 계속 불안감을 조정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지표는 그게 맞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어제 선물과 현물로 해서 장 막판에 지수를 올려놨어요. 만기 정산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상황에서는 지수는
어제 오후 시장에서 상승시킨 폭만큼 오늘 지수 하락 조정도 크게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장 막판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을 때 결국에 코스피 지수 역시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2,465포인트 수준까지는 하락 조정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여전히 제일 큰 부분이 내일 시장에서 탄핵이 가결된다면 이제 헌재에서 다툴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또 부결이 된다면 최근 상승했던 폭 다 반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데 기관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시장 부분은 매수 주체가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에요. 기관들에서 특히 봐야 될 부분들은 투신과 금융투자 연기금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기관 매수 유입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이제 판단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4,600억 순매수하면서 12월 누적 2조 700억으로 매수를 확대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단일가에서 지수 낙폭을 조금 하락을 윗골이 만드는 그런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들 특히 연기금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오늘 조정을 받더라도 그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기술적인 조정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을 보더라도 예탁금이라든가 CMA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켓머니 펀드도 198조 원대, 189조 원대로 급격히 줄었거든요. 200조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유입되는 여부가 중요한데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찾자면 주식형 수익증권 자금 나갔던 부분이 지금 오늘도 2,900억 유입되면서 이제 수익증권이 소폭 증가돼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수 변동성이 크면서 신용융자가 급감했거든요. 19조에서 15조 3,100억까지 급감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신용융자도 대부분 15조대에서는 이제 반등 나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담보 비율을 맞춰서 미리 매도했던 자금들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증시 주변 자금은 급격히 증가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확인됐고 여기 이제 직전 고점 어디에서 저항받을지 그래서 이제 박스권으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중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슈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이제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 150, KRX 300 지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신규 이제 편입되는 주식들은 오히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입 예정 기업들 이런 것들 한번 잘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KUAM 드림팀 1차 검증이 있어요. 이게 토요일 날에 있는데 기사는 오늘 새벽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면 도심항공 관련주를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티몬 UMF 회생할 거냐 청산할 거냐 오늘 결론 져져요. 그러면은 회생으로 갔을 때 피해를 봤던 피해주들이 오늘 이제 반등 나올 수 있겠고 반대로 청산으로 결론 났을 때는 그 주식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한다면 인공지능은 차기 누가 되더라도 인공지능 투자는 확대할 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심 갖고 그다음에 도심항공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에서는 이제 민주당 대표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기사 나온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김정은과 잘 지낸다. 얘들이 러시아 파병에서 복잡해졌지만 잘 지낸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그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정치 테마주와 함께 오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잘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난 종목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략했었던 펩트론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인벤티지랩도 함께 급등을 보였는데 비만 치료제 모멘텀 다시 시작되는 거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SK가 2조 원 수주했다 이 이슈였거든요. 거기 핵심은 우리가 펩타이드 관련이기 때문에 펩타이드의 대장인 우리가 펩트론을 보자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이제 10만 5천 원을 제시드렸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0만 5천 원 넘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늘 비만주들이 단기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머스크가 비만약 너무 비싸다. 가격 인하해라. 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만주들이 오늘 숨고르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일단은 우리가 10만 5천 원이면 우리가 이제 목표치 잡았기 때문에 설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10만 원을 지지한다면 오늘 머스크의 그 발언 때문에 비만주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10만 원을 지지하면 13만 2천 원 고점 돌파하는 거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였어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해서 최근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실적은 계속 적자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펩트론 영향으로 해서 인벤티지랩도 강한 반등이 보여졌는데 우리가 이제 인벤티지랩을 봤을 때는 이제 비만 치료제보다는 지질 나노 입자, LNP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기술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LNP 기반으로 해서 mRNA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관, 이동이었어요. 냉각, 저온 이동이었는데 지금 인벤티지랩은 LNP 기반으로 해서 mRNA 치료제 동결 보존제 기술 개발을 착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기술이 어느 정도 성공했으면 mRNA 관련 치료제들도 일반 상온에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크게 부각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벤티지랩은 지금은 우리가 비만 치료제로 해서 오늘 펩트론과 같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LNP 기반 mRNA 치료제, 동결 보존제 요 부분 우리가 한번 주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핫 이슈 종목 골라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에서 어떤 종목들을 추려보셨습니까? 오늘은 정말 고민됐던 부분은 남북 경협주하고 XR하고 요거 되게 좀 이재명 대표 관련적 요게 좀 많이 고민됐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상승이 못 나왔던 부분이 XR 혼합 현실이거든요. 실감 콘텐츠 관련해서. 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삼성하고 구글이 확장 현실 헤드셋을 내년에 출시한다. 이 기사는 지난 월요일에 나왔었는데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애플과 메타와 경쟁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바닥권이거든요. 가격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XR 관련해서 디어유라든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뉴프렉스 이런 쪽들 오늘 기술적인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주하고 이건 과감히 배제를 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 개선까지도 기대되는 디어유를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장중 저가인 34,800원에서 시초가 매수하고 손절은 32,500원 이탈로 보시고 목표가는 조금 원대하게 47,000원 여기를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종목 탑픽 종목은 디어유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7,000원, 손절가 32,500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의 단일가 종목은 어떤 이슈에서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비마약성 진통제 FDI 승인 이것 때문에 한번 크게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나왔던 부분은 비마약성 진통제 성분이죠. 어나프라즈 이 부분이 국내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비보존 제약이라든가 AB온 같은 것들이 오후 1시 반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은 비보존 제약이고 따라가는 거는 AB온 제약이에요. 그러면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장 들어서 큰 폭의 18% 이상 상승 마감한 것이 부담스럽지만 이미 고점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다면 공격적이신 분들은 비보존 제약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안정적인 분은 ABO 주가 바닥이에요. 대신에 거래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신 분들은 ABO 쪽 보시고 공격적이신 분은 비보존 제약 이쪽으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 접근해 보면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비보존 제약과 ABO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오늘장 핫이슈 종목은 엑셀 기기 관련한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디어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딜사이트S 단야 선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